수평이 맞는지 어떻게 아나요? 여기 저울 눈금을 보면 되잖아요. 저울이요? 신발. 내가 아무리 퉁퉁해도 그렇지. 내가 한 근, 두 근 저울 재서 파는 고깃덩어리인가? 저울이래, 씨. 저요, 선생님. 네? 같은 장소에서 올라갈 때마다 달라지는 건 뭐죠? 저도 같은 체중계가 있는데 버려야 될지 궁금해서요. 같은 장소라고 하신 그 지점 수평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 아닐까요? 거실 바닥에 뒀어요. 수평 이상 없는데. 여러 분 올라가 보고 가장 높은 값이 찐 체중이에요. 이런 쟤 오늘 또 왜 이렇게 짜증스러워? 치료받으러 왔다가 혈압 올리고 가겠네. 이놈의 병원 동네에 가정의학과가 하나만 아니면 내가 안 오고 말겠지만. 그래, 하나다 이거지? 배째라 이거지? 백이의 천사 선생님? 네. 누나가 점심 탕비실에서 먹겠다고 도시락 시켜 달래요. 스시롤 특 2인분이요? 알겠습니다. 아, 저 사람 원장님하고 누나 동생 한다는 저 사람 왔구나. 그러니 그렇지. 다음 날. 그러면 제일 매출 높게 나왔던 현장은 어느 정도나 나왔어요? 아무래도 리조트 현장이 최고로 많이 나와. 어디요? 어디서 제일 많이 보셨어요? 대부도 현장 5억 8천짜리. 우와, 와우. 그거 정말 크게 먹었지. 2개월간 11명이 들어갔는데. 그때 신랑도 만난 거고, 신랑은 광택 관련 사업을 하거든. 근데 요즘은 펜션이나 리조트 사업 안 되지 않아요? 강원도고 어디고 산속에 짓는 전원주택이고 뭐고 공사하다가 멈추고 아예 폐가 되고 난리도 아니지. 그러니까 난 요즘은 크게 먹을 생각 안 해. 매일 이렇게 먹는 게 좋지. 정말 이걸 선택하실 만한 것 같아요. 그럼 개미가 아니라 왕개미 같이 버니까. 그것도 그렇고 저도 해보니까 현장 일이 너무 매력 있어요. 그렇지, 아무나 못하잖아.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고 또 했을 때 모습이 확 달라지니까 아웃풋이 확실하지. 그치? 네. 잠시 후. 그래, 현장에 막내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현장 오야지인 우리 입장에서는 가르쳤는데 자기가 애들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겠고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거야.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처음에 솔직히 반년은 돈 안 가져가고 돈을 나한테 줘야 맞아. 허허허, 하하하, 네, 수강료요? 사실 자기 6개월은 밥벌이 못해. 배우로만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반장님 입장에서 저를 그냥 공짜로 써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근데 인간으로 공짜로 쓸 수가 없는 거지. 정말 빡세게 자기는 나름 도와줬는데 최저시급이라도 일당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르쳤는데 나간다고 하면 내 입장에서는 확실히 100% 손해는 맞거든요. 자기 그렇게 하면 안 돼? 봐봐. 그렇게 벌써 밀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저기 만져봐야지. 손가락 끝으로 달랑해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 나중에 잘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엄청 박살난 것 같긴 해요. 자기. 이제 먹으러 가겠지? 지금 일하는 거 보고 있어. 알았어. 구박 안 해. 나 밥 먹었는지 궁금해서? 알았어, 먹을게. 끊어. 봐봐, 부드럽게 원형처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거는 도장이 아니고 미장을 해야지. 네. 차 안. 어떻게 결심했어요? 와서 직접 보니까 어때요? 재밌잖아요. 언니는 지금 나보고 그 일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요? 언니, 나 그 일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언니, 나 임용고시 2번 떨어졌다면서요. 창피씨, 나요, 오빠들 셋 밑에 여동생 하나예요. 저요, 여동생 없어요. 창피씨가 앞으로 내 여동생 될 것 같아. 나 창피씨 최대 잘 끌어주고 싶어요. 아가씨, 네? 저한테 50, 100단위 단위로 빌려간 돈이 지금 2천이 넘습니다. 저 그거 갚으라는 말 안 하는 대신 일하세요. 아가씨 잘못되라고 안 해요.
알바 개념으로라도 당분간이라도요. 놀지 말고요. 언니가 오야지 먹고 나보고 조수하라는 거예요? 창피 씨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지금 4년째 놀고 있는 거잖아요. 임용고시 2번 떨어지고 나서 이젠 시험도 안 본다면서요. 사람 사는 것 같아요. 모두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고 그렇게라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좋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창피 씨? 나 회계사 이것만 못해서 그만둔 줄 알아요?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언니, 네? 회계사 그만두고 페인트공 한다고 하면 남들이 꼴값 한다고 해요. 꼴 떤다고. 남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감사 시즌에는 정말 집에 가서 세수만 하고 다시 출근하고 그렇게 사는 거 싫어서 그만뒀어요. 하기 싫어 싫어 하면서 아버지가 회계사라 아버지가 모가지 끌고 시키셨어요. 연말에 재고 실사 나가는 거 미치게 싫어서 그만뒀어요. 지방 장기 출장 가면 최소 일주일씩 지방 모텔에서 살고 5년차 넘는 여자 회계사 거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가씨가 말하는 거 뭔 줄 알아요. 근데요, 그런 거 아무 상관 없답니다. 나 이 일에 당겨준 선배 언니는 서강대학교 나왔어요. 그 언니 지금 일당 35만 원 가까이 받아요. 한 달에 22일 정도 일해요, 그 언니. 헐, 그럼 한 달이면 얼마야? 창피 씨, 체격도 탄탄하고 그래서 내가 가능성 있어 보여서 권하는 거예요. 나요? 네. 요즘은 보험도 전문직 중에 속한다고 들었어요. 누가 보험 해보라고 하는데. 누가요? 누가요? 아이고, 창피 씨,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못해요? 고등학교 친구도 하나 하고 또 에이, 안 돼요. 그 성격으로. 내 성격이 어떤데요? 안 돼요. 글쎄. 왜 안 돼요? 그거 힘들어요. 그거 그렇게 쉬우면 너도 나도 하죠. 할 수 없이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무시하지 말라고요. 무시하지 않아요. 어떤 직업이건 무시 안 해요. 무시하면 나 회계사 그만두고 페인트 공으로 들어섰겠냐고요. 언니가 뭘 잘못 알고 있는데 본인 의지로 선택하는 직업군이지 인생 끝자락에 내 몰린 종착지 시대는 30년 전 얘기예요. 보험도 이제. 창피 씨, 그 성격에 보험 들어달라고 사람한테 말하고 다니는 거 가능해요? 그야. 어림도 없죠. 보험이라는 거 그거 저 일할 때 옆에서 보조해주던 친구도 그 친구 한 1년간 보험 해본 적이 있는데 눈에서 피눈물이 난대요. 실적도 갖은 갖가지 방법으로 올리는데 연말 보험왕 상 2번 탄 자기네 팀장 그거 몇 달 따라 다녀보고 아주 학을 뗐답니다. 별의별 방법으로 실적 따는데 아가씨 못해요 그거. 내 친구가 그러는데 평타 월 3,400은 번대요. 월 400은 말도 안 돼요. 웬만한 초짜들 300도 못 번답니다. 교육 프로그램 없고 시험만 보고 나면 계약 받아오세요라고 한대요. 그것도 오야지 잘 만났을 때나 배우지. 우선 친구들한테 창피 씨 아름아름도 한도가 있지. 창피 씨 아는 사람 얼마나 돼요? 자기. 나 집에 가는 길. 아니 편의점에서 뭐 사서 들어가려고. 집에 다 왔어. 집에 가서 전화할게. 알아. 50만 원 들어왔더라. 고마워. 사랑해. 이따가 전화할게. 언니. 네? 우리 그만 이야기하죠. 좋지도 않은 이야기. 저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저 결혼할 사람 여동생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말이 다소 거칠었어도 오해는 말아요. 됐어요. 이미 할 거 다 해놓고. 그리고 저기 사거리 앞에 내려줘요. 얼마 후. 정말이요? 베트남 땅 대신 사준다고 해서 돈 줬는데 들고 날랐대. 헐. 그 백수라는 누나 동생 하는 사람이 오면 아무튼 뭔지 병원 전체가 엄청 차가웠거든. 그래요? 오죽하면 나 환자인데 안내데스크 앉은 간호사 선생님이 괜히 나한테 화풀이 하기도 하고. 흐흐흐 하하하. 근데 진짜 그렇게 허술하게 당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의외로 법 다루는 변호사들이 사기당하고 의사들이 사기 잘 당한대.
우리 쪽 동계산에 영리한 사람들은 안 당하는데. 흐흐. 아,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으로 몇십억 날린 의사. 요즘은 깡시골 할머니들도 보이스피싱 사기 안 당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에서 그런 거 맨 내보내줘서. 왜 그럴까요? 똑똑한데?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크지 않을까? 오. 근데 또 보면 의사가 사기 잘 당하는 게 아니라 사기 당하는 데는 의사고 뭐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다만 의사 아닌 사람에 비해 덜 당하지. 하긴 사기는 돈이 있는 사람이 당하지. 그중에 의사가 있는 거겠고. 돈이 없는 일반인들은 사기 당하고 싶어도 못 당해요. 어떻게 알아? 보험이요. 보험할 때 없는 사람들이 더 이것저것 많이 들 것 같죠? 안 그래? 돈 있는 사람은 보험으로도 많이 받아가고 없는 사람들은 보험도 특약 작게 들어서 많이 못 타가요. 그런데 돈 없는데 사기당하는 건 뭘까요? 쪽박이지. 그건 팔자고. 하하하. 근데 보면 당하고 어디 가서 절대 말도 못할 것 같다. 쪽팔려서 너무 병신같이 당해서. 특히 여자가 남자한테, 남자가 여자한테 사기 당하면 더 말 못할 것 같아요. 맞아. 말하면 둘이 뭔 일 있다고 생각해서 더 말 못하지. 보험할 때요. 왜? 지금은 말 못해요. 나중에 회식할 때 말씀드릴게요. 너무 야한 이야기들도 많아서. 한 가지만 해봐. 우리 주임님 고객 중에 정말 왕 고객님이 있었는데 과부거든요. 재혼할 남자한테 사기당했는데 주변에서 동정도 안 해주더라고. 평소에 평판도 안 좋았지만 사람들이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하고 보험 설계사한테 별의별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얼마 후. 다 타고난 복이야. 저렇게 깽판 쳐도 집에서 다 뒷배경 쳐주고. 어휴. 여자는 결혼으로 팔자 고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데 만나는 녀석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좋으니까 3년 만났지. 제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빨리 결혼이나 하는 게 우리 모두 도와주는 거일 수도 있거든. 자기 그러지 마. 왜 그래? 뭘? 창피 씨 남친이 노는 여자친구한테 싫은 소리 없이 용돈도 매달 지어주고 그러는 것 같더라. 그렇다고 결혼해? 헐? 쟤는 결혼 잘해야 돼. 워낙 버는 능력도 없고 비슷한 놈 만나면 망하기 딱 좋지. 뭐 취직하라고? 창피 씨가 그런 결혼에 맞다고 생각해? 좋은 신부감이라고 생각해? 물론 자기 여동생에게 이런 말 기분 안 좋지만 현실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어 자기. 요리 잘하고 살림 잘하고 육아 잘하고 전업주부가 적성에 맞는 애일 수도 있지. 꼭 사회에서 능력 있어야 좋은 신부감인가? 사람 자체 기질을 말하는 거야 이 사람아. 돈 많은 집에 시집가 돈 많고 여유 있고 푸근한 어른들 속에 사는 게 그게 적성에 맞을 수도 있지. 자기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자들은 이 자본주의 국가의 소수들이고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자리 잡은 사람들이야. 나 그 사람들을 고객으로 하는 일 했었어. 성격도 엄청나고 기도 엄청 세. 자기 이익에 침범할 상황 발생하면 그냥 변해. 그런 사람들이 며느리를 고를 때 어디 쉽게 고르겠어? 그런 집 아들이 자기랑 평생 한 이불 덮는 사람 쉽게 고를까? 절대 유하거나 착하지 않아.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그래서 뭐 쟤는 결혼도 제대로 못할 거란 거야? 그게 아니라 부자들이 얼마나 지독한데 며느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사는 꼴을 보겠어? 며느리는 딸이 아니야. 시집도 적성에 맞아야 하지. 그리고 창피 씨 연애하는 사람 있잖아.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지켜보면 참 착하고 지고지순한 사람 같던데. 걘 씀씀이가 커서 안 돼. 백수 주제에 우리한테 용돈 받아 쓰고 남친한테도 받아 쓰고 받아 쓰는 데가 얼마야 도대체. 나한테 따로 가져간 돈도 2천은 넘는답니다. 서울 교대라는 명패 하나 이마에 걸고 살아온 신우. 학교 다닐 때 성적도 신통치 못했고 결국 임용고시도 2차례 떨어진 후 집에서 놀다가 두어 가지 그냥 그런 직업을 전전했으나
애초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 직장 생활인들 잘 해낼 리 없었죠. 네일아트 학원을 보냈더니 갑자기 미용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까먹은 돈이 상당했던 걸로 압니다. 저 결혼식 한 후에는 어느 날 갑자기 옷장사를 하겠다며 시부모님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새를 얻어 옷을 팔다 그나마도 지금은 카페를 차려 달라며 어지간히 시부모님을 들들 볶는데 아무튼 계속 아가씨 뒷바라지를 해주다 보니 시부모님도 여유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1년 후 엄마 모시고 가. 언제 내가 오빠나 언니 덕에 살았어? 뭐 그렇게 끔찍히 위해 준 게 있다고 생색이야 생색이. 이거 사. 너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봐줄 만큼 봐준 건 사실이지 뭘 그래. 엄마, 오빠랑 나랑 남매는 단 둘인데 일당 30, 40 버는 언니가 벌어들이고 오빠 차 광택 내주면서 프리미엄 세차 광택 샵 해서 돈 그뿐이야? 건물들 유리 광택해서 벌어들이고 늘어지게 잘 살면서 오빠가 그것도 안 봐줘? 뭘 얼마나 봐준 게 있다고 생색이냐고 생색이. 너한테 들어 부은 돈이 얼마인데 그래. 돈 들어 부었으면 1억이야 2억이야. 그리고 오빠 돈이지 언니 돈이야? 야, 네 올케 돈을 왜 너한테 투자해? 그러니까 여태 언니 돈 단 한 푼도 투자 안 했으니 이번에야말로 진짜 마지막으로 가게 한 칸 얻어 달라는데 접신물에 코 박기가 쉽지. 단둘 남매인 형제도 아닌 오빠 와이프한테 손 벌리는 건 쉬운 줄 알아? 아가씨. 아가씨라고 부르지도 마요. 자존심 상하고 더러워. 내가 정말. 이 오피스텔 보증금 빼서 쪽방촌에 들어가 살망정 내 돈으로 가게 한 칸 마련하고 말지. 말이야 바른말로 그게 어떻게 네 돈으로 가게 한 칸 마련하는 거야? 이 오피스텔 나랑 어머니랑 보증금 준 거잖아. 오빠, 언니는 나한테 돈 투자해서 실패한다 해도 돈만 부서지면 되는 거지만 난 인간 자체가 너덜너덜해지는 거라고. 그거 감수하고 내가 돈을 빌려달라는 거잖아. 언니, 말해봐요.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겉봐, 아무 말도 안 하지. 이러니 내가 접신물에 코. 그래, 너 말 잘했다. 접신물에 코 박고 죽고 싶은 뻣뻣한 자존심이 있다면 그 누구한테도 손 벌릴 생각 말고 그 오기 갖고 뭐라도 스스로 자립을 하란 말이야. 기어이 날 페인트공으로 만들고 싶다 그거지? 그런. 네 올케 회계사 하다가 이거 시작했어. 페인트공이 무슨 하수구 뚫는 일이야? 왜 이래 이거? 하수구 뚫는 일이나 진배 없지 뭘 그래. 천하디 천한 직업. 아가씨 저요. 제 일에 대해 자부심 있어요. 그만큼 아가씨도 함께 하길 바랬고요. 제 일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거 손 아래 사람으로 주제 넘는 일이고 아가씨한테 돈을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는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오빠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예요? 몇 달 후. 나도 아가씨한테 불만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인간관계도 100% 서로 만족할 관계는 없어요. 왜 왔어요? 오빠가 가래요? 아가씨가 아무리 이래도 이번에는 그 사람 돈 안 해줘요. 저도 그렇고요. 왜요? 언니, 이번에 무슨 일 있어도 모른 척 하라고 지령 내렸어요? 아가씨, 어떻게 스스로한테 부끄러워 그런 말을 입에 올려요? 언니 끽해야 이제는 페인트공으로 명함 받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전에 회계사 아니라 변호사였어도 말이에요. 고상한 척 말아요. 왜 이래요 진짜.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언니가 오빠 틀어지고 나 돈 해주지 말라고 하는 거? 아휴, 걱정 말아요. 나 장사한다고 돈 해달라는 거 아니니까. 잠시 후. 아가씨. 네? 아이 둘이나 있는 돌싱이라면서요? 네. 아이 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되실 분이 키운댔어요. 아가씨 아이 있는 남자하고 결혼 그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10이면 9은 다들 결혼 후에 하는 게 그런 결혼이에요. 배우자의 자식 내 자식같이 잘 키워 보람있게 되는 거 많이 봤어요. 아가씨 어디서요? 신세랑 백화점. 아무튼 여배우랑 이혼한 그 회장. 그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드라마랑 현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남의 자식이라고요. 남의 자식과 같이 한 집에 사는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바람난 사람과 같은 집에 사는 스트레스랑 같은 수준일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언니 왜 이렇게 아는 것도 많고
내가 하는 일마다 그렇게 껌껌이 반대를 해요? 남이 아니니까요. 아가씨 잘 따져보세요. 아가씨한테 과연 이득이기만 한가? 그리고 남자 나이도 40 넘었는데 아가씨는 30도 전이고요. 사실 이해득실 그런 거 따지고 결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결혼해도 나이 많다 해도 전 크게 아쉬울 것도 없어요. 그래도 창피 씨 사귀던 사람하고 특별히 문제 없고 잘 만나오다가 새롭게 안 사람 얼마나 됐다고. 한 남자하고 3년 만났으면 지겹죠 뭐. 안 그래요? 사실 남자 여자 몇 개월 지나면 정으로 보는 거죠. 설레임도 없고. 정 때문에 자기 하면서 만난 거지. 엄청 뜨겁고 펄펄한 사랑 때문에 만난 것도 아니고 좋은 조건 남자 나왔을 때 이 정도에서 깨끗하게 헤어지는 편이 좋아요. 지금 이 사람하고 데이트 몇 번 했어요? 3개월 만났어요. 왜요? 남자친구랑은 확실히 헤어진 거예요? 네, 어제 말했어요. 그 나이에 가진 돈 8천 모았는데 그 돈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해봤자 겨우 밥이나 먹는 거겠지. 별다른 수 있어요? 답답하죠. 나라도 능력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둘 다 이러니 깝깝해요. 볼 때마다. 그러니 아직 그 사람도 저도 30 되기 전에 서로 헤어지고 포기하고 새 출발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는 오히려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아가씨, 네? 저 따라다니면 좋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추위에 개 떨듯 떨면서 벽에 페인트 칠하는 그 고생을 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나 하는 게 그 일이에요.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고생한 만큼 보람 있고 돈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버세요. 난 때려 죽여도 그런 일 못하니까. 그렇다고 서로 간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다만 돈 있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그렇게 추진하느니 오래 알던 사람하고 진국인 사람하고 같이 고생 좀 하고 그렇게 결혼이란 새로운 시작하는 게 결혼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새로 시작하긴 뭘 시작해요. 새로 시작할 건덕지가 뭐가 있긴 있었어야지요. 저 마지막으로 3칸 가게 내달라는 것도 언니 돈 틀어지고 내주지 않았어요. 생판 남보다도 더 모르는 척 했어요. 저요, 제가 일당을 두둑히 줘도 아가씨 저 하는 일 하게 하고 싶었어요. 아가씨 건강하고 또 너무 돈 되는 일이라서요. 아가씨 놀거나 장사한다고 얼마 되지도 않는 어머님 돈 까먹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너무 돈 되는 일 그렇게 벌면서 3칸 카페 하겠다는데 1원도 안 빌려준 언니가 뭔 말이 이렇게 많아요. 아가씨, 그 생각은 변함없어요. 돈은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아가씨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래요, 누가 뭐래요? 저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디저트 카페 그럴싸하게 차릴 테니까 두고 보세요. 신랑감이 차려준대요? 그거 못 얻어낼까 봐요? 처녀 결혼에 12살 차이에 아이 둘 있는 남자랑 하는데 돈 많은 사업가가 아가씨 말, 여자 말을 고분고분 노예마냥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요즘엔 세상이 점점 변해가서 여자들이 꿀 빨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요. 왜 몰라요? 무슨 뜻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모와 젊음 가지고만 안 된다고요. 젊고 이쁜 게 공짜가 아닌데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 있네요. 젊은 건 자연스러운 나이니 그렇다 쳐도 이쁜 건 어렵거든요. 아가씨, 바로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업가들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면서 마초적인 면이 많아요. 성격이 절대 온순하지 않고 순둥순둥하고 고분고분하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미모 가지고만 안 된다고요. 그리고 남자 돈에 의존하면 남자랑 헤어지는 순간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왜 몰라요? 잘난 척 좀 그만할 순 없어요? 그리고요, 내 결혼에 간섭하지 말아요. 올케로서 주저넘는 일이고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아가씨, 왜요? 어디서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아, 네, 알았어요. 제가 주제 넘었네요. 나 혼수는 제대로 해가고 싶어요. 아가씨, 네? 결혼하고 싶은 분 궁금해요. 그 사람이요? 네. 아가씨는 제가 잔소리하는 게 싫겠지만 저는 아직도 아가씨가 남이 아니에요. 제 남편 동생이니까 아가씨가 좋은 결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다겠죠. 알았어요. 조만간 자리 만들어 보죠. 보여주시게요? 네.
이틀 뒤. 팀장님, 이제 그렇게 퍼티를 잡으면 이 위에 퍼티 한 번 더 올리면 돼. 투 퍼티요? 그렇지. 그 다음에는 샌딩을 하고. 언니! 어머, 깜짝이야. 오면 온다고 미리 연락을 해야지. 언니, 이 사람은 궁금하다면서요.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래도 미리 연락을. 아휴, 나 엉망인데. 생긴 대로, 있는 대로 보이는 게 좋아요. 최강 바람둥이 씨. 명품으로 휘갑칠을 한 남자와 페인트 묻은 범벅 올케, 언니 옷. 올케 네가 내 앞에서 아무리 잘난 척해도 이게 언니와 내 결혼의 차이예요. 최강 바람둥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올케예요. 아이고, 여기 먼지 투성이라. 보험씨, 자기 이것 좀 치워줘. 아니, 어디 갔지? 금세 어디 갔어? 참네. 아가씨, 가 계세요. 여기 앞에 둘섬 있어요. 거기 계세요. 저 옷 좀 갈아입고. 뭐 때문에 그렇게 그래요. 옷까지 갈아입고.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했으면 좋았잖아요. 저기 이 일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왜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제주에 리조트를 짓거든요. 네. 형님한테도 외주 드릴 것 같은데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페인트도 자기. 네? 자기 올케 언니에게 맡기면 되겠다. 어머, 그러면 좋지. 리조트라니. 하하하. 언니 좋겠다. 신우 하나 잘 만나가지고. 몇 시간 뒤. 그래서 사라진 거야? 궁금해 죽겠잖아요. 나가서 전화해봤어요. 맞나 아닌가. 전 직장 사수한테 물어봤죠. 헐. 저 고객님 같은 경우는 부부가 두 분 다 제 사수의 큰 고객이었어요. 정말 너무 강렬한 사람이라서 제가 아까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 최강 바람둥이님이 외도를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아내가 이혼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혼한 직후 정말 2주 만에 상간녀와 혼인신고를 하고 상간녀 차를 사주고 세상에 또 보험을 든 거예요. 자동차 보험이요, 저희에게. 헐, 그런데요, 더 충격인 건 그렇게까지 상처를 줬으면 그 상간녀랑 재혼 상대와 잘 살면 되는데 또다시 본처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눈에 밟힌다고 본처 조강지처 생각이 난다면서. 그래서 이제 본처가 상간녀와 확실하게 정리한 뒤에 돌아오라고 했고. 어머, 저런 상병신 머저리. 그렇게 상간녀와는 이혼도장을 찍고 본처에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헐. 그때 보험도 해지했어요. 상간녀 보험을 남자가 냈거든요. 왜? 경제권을 남자가 쥐죠. 당연 돈 많은 남자가. 아, 진짜 싫다. 그렇게 본처하고 자식이 있으니까 본처하고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아,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들 사나? 그건 모르겠고 확실히 역대급 불륜이었어요. 우리 고객님들 중에 최고 불륜이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럼 뭐 또? 그런데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한 지 불과 또 5개월 만에 다시 저 바람둥이가 동일한 상간녀와 바람을 피고 있는 걸 우리 사수가 잡아냈죠. 그래서 또 보험 실적 2개 올리고. 아, 웃고 푸다. 우리 사수는 보험을 할 게 아니라 탐정을 했어야 해요. 정말 그 정도면 정말 일부 일처제의 제도 하에 생활이 어려운 거 아냐? 아무튼 최고봉이었어요. 저 고객님의 경우는 제 사수의 가장 큰 고객이어가지고 최강 바람둥이 씨 현장 잡으로 우리 사수하고 나하고 모텔 얼마나 들락였다고요. 보험 설계사들이 그런 일도 해? 그럼요. 실적 올리는데 무슨 짓을 못해요. 아, 너무 충격이다. 상간녀가 애들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나 말고도 만나는 여자가 여럿이라고 알려가지고 이게 다 뽀록 나서 우리는 이제 실적도 못 올린다고 한숨 짓고 있는데 그 난리를 피워서 우리 사수하고 저 1년 사이에 11건 올렸어요, 실적. 정말 토 나온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대책 없다. 제가 비혼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머리가 띵할 정도의 추잡함을 보아서 그런지 트라우마가 있어서예요. 신성한 성을 얼마나 난잡하게 해소하는지. 그뿐인 줄 아세요? 부부 모임 불륜 많아요. 심지어 집에 찾아오는 남자도 있고요. 헐. 심지어 사돈끼리 불륜. 혼자 사는 며느리 아버지하고 하고 여자는 남자도 있으면서 시아버지에게
아우, 충격. 그만해. 세상은 요지경이고 동물의 왕국이다, 진짜. 그날 저녁. 그래서 뭐가 뭐야, 안 놀라? 자기가 그렇게 안 산다고 내 기준을 만들어 남을 평가하면 안 돼. 자기, 그건 어쨌거나 지금 혼자잖아. 둘이 서로 좋아하고 나와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라고. 그리고 자기가 창피 인생 대신 살아줄 거 아니잖아. 그러려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정말, 아우. 동네 창피와 채광바람의 인생이니까. 자기, 이혼을 몇 번 했는지 내가 다시 이야기해줘. 여자 둘 사이에 오가면서. 그건 창피가 알아서 할 문제야. 그냥 냅둘 거야? 그냥 냅둬. 창피 인생, 망해도 창피 인생이고. 그 결혼할 사람이 아가씨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아가씨를 뭘로 보고? 나 좀 그 말 기분 나쁘다. 세상 남자들이 다 자기같이 능력 있는 여자만 바라보는 게 아니야. 창피 본인 외모가 자신 있으니 인물을 1순위로 보는 사람 만났을 거고 우리는 참견하지 않는 게 낫다고. 아, 나 진짜 답답하다. 진실의 방향을 말해주어도 못 알아듣고. 다시 말할게. 창피가 선택한 남자야. 알아서 잘 살 거야. 그리고 당신 좋지 뭘 그래. 맨날 돈 해달라고 조르던 사람 더 큰 부잣집으로 떼어내는 거잖아. 자기, 그 결혼 행복하지 못해. 뭐 보장받아놨어? 행복하지 않다고?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그래도 당신도 아가씨도 어머님도 생각을 한 번씩만 더 해보라고. 장사한다고 열불내던 창피 가라앉혀 결혼 마음먹게 했다는 것 자체가 결혼감으로 충분해. 그리고 매제는 나름 자기 인생 행복을 위해 최선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 꼴 난 거일 수도 있고. 자기 행복 위해 양쪽 여자 오가면서 창피에게 관심을 끄라고 그만. 창피의 선택이라고. 그 두 여자가 문제되면 어쩌려고. 그것도 창피가 알아서 할 일이야. 팔자대로 사는 거지. 지금은 창피 개 콩깍지가 씌어서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래, 원래 망할 놈은 망할 짓만 하더라. 아무리 뜯어말려도 소용이 없겠지. 망하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라. 자기, 왜? 혹시 당신 매제될 사람이 장사 밀어줄 것 같아서 그래? 그게 뭔 소리야? 아가씨, 그 사람이 당신 외주 준다고 했다며. 제주 리조트 짓는데. 사람 어떻게 보고 이래? 어머니시네? 웬일이시지? 곧바로. 어머님 딸, 어머님이 챙기셔야지. 왜 핏줄도 아닌 사람한테 아가씨 결혼 자금을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지 전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너 카페 차리는 것도 기어이 돈 안 내놓던 너야. 그런데 네 시인우 결혼한다는데 결혼 자금까지 못 내놓겠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카페 차리게 돈 해달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거절 드렸는데 1억을 내놓으라뇨. 네가 직장인만 같아도 내가 안 이런다. 너 그렇게 돈 잘 번다고, 돈 잘 버는 직업이라고 그렇게 네 신우한테 혓바닥이 말아지게 자랑질을 했다며. 그거야 아가씨 놀 때 이야기했었고 장사마다 말아먹고 그러는 거 안타까워서요. 네, 그래서 했습니다. 일부러요. 그렇게 잘 버는 돈 네 신우 결혼하는데 내놓는 거 얼마나 좋니? 내가 가진 돈이 4천이다. 이거 가지고 혼수 어떻게 해? 떡 벌어지게 사는 집안인데. 어머님, 딸 자식 결혼하는데 부모 형편껏 결혼을 시켜야지. 왜 며느리한테 그 돈을 내라고 하세요? 네? 내가 4천뿐이 없다고 말 안 했니? 네 신우 아주 날 들들 볶는다. 너한테 가보라고. 부모가 해주지 못하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왜 올케한테 해주라고 그러실까, 아가씨는. 자기. 어머님, 저는 솔직히 아가씨 결혼 그다지 환영하지 않아요. 자기 또 시작이네. 너무 괜찮은 자리로 결혼해도 제가 혼수 비용 내는 거 망설일 텐데 정말 안 했으면 하는 결혼이라 지금까지 이 사람과 큰 소리 냈었어요. 그러나 제가 더 이상 참견하는 거 아닌 것 같고요. 제 혼자리는 그럼 다 결혼 못하겠다? 그래, 어차피 할 결혼 3번, 4번 두 여자 사이 오락가락하며 이혼한 경력 말하면 무엇하리. 이혼남이고 아이 둘 딸려도 시키겠다고 저러고 나오시는 거 아냐. 자기 그러지 말고 자기가 돈 좀 내놔. 자기 잘 벌잖아. 잘 버니까 그러시는 거라고. 자기 능력껏 살라고 아가씨한테 기세 좋게 그러던 거 어디 가고?
결혼한다잖아. 장사한다는 게 아니고. 아가씨가 내 딸도 아니고 어이가 없네. 오빠 부부가 당연히 해줄 수도 있지. 웃겨. 올케가 신우이에게 당연히 해주는 게 어딨어. 예, 동생 시집은 오빠가 보냈는지 원래 많았다. 어느 집이요? 옛날에. 지금은 옛날이 아닙니다. 당신 자식 결혼 못 시킬 형편이면 나치를 마시던가 시키지를 말던가. 며느리 보고 결혼 비용 1억을 내라니 별 미친. 너 니네 집에서 딸이니까 집안의 딸은 남자 집에 줘야 해서 더 귀한 거 알 거다. 응? 시집 보내는데 해주고 싶어서 오죽하면 돈 안 해준다고 뻗팅기며 분란 일으킨 너한테 말하겠냐고. 어머님, 왜 어머님 딸만 귀한 줄 아실까요? 말씀대로 저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입니다. 우리 집에서 제가 모은 1억 시댁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알면 어떨까요? 야, 진짜 너무하다. 엄마, 그만 말하세요. 세상에 능력 없으면 결혼도 못 하겠네. 애엔장할. 결혼할 능력 없으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아가씨 인생이라며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챙겨야지. 장사마다 말아먹고 힘들어. 재혼자리라도 결혼한다는 시누이 불쌍해서 어쩌면 저럴까, 응? 힘들게 노동으로 벌어 열심히 살려는 며느리 자식에게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집안에서 제일 잘 벌어들이는 제게 온 가족의 기대가 향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저는 버티는 상황이었고요. 그 와중에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아하니 남편은 아무 말 안 전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여자 같으면 그 결혼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은데 신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며칠 후. 언니는 왜 무슨 자격으로 상대방 동의도 없이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진짜 나설 때 안 나설 때 잘난 척 해대는 거 정말 재수없어요. 아가씨, 그동안 제가 혹시라도 선을 넘은 적이 있다면 미안한데요. 나도 이러는 거 좋지 않아요. 아가씨, 제가 참견하는 걸 싫어하시는데 제가 굳이 이러는 이유는 그래도 제 남편 여동생이니까 이 최악의 상황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최악이에요? 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여자들 같으면 안 해요.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런 거라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는 말입니다. 곧바로. 무식하게 남의 뒷조사나 하고 정말 수준 떨어지고요. 언니 회계사 일 때도 이랬어요? 뭐라고요? 하는 일이 사람 수준을 만드네요. 자기도 웬간한 고집이다.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이야기했는데 아직도야? 미안한데요. 아가씨 모르고 있잖아. 둘 다 성인인데 뭘 그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냐고 글쎄.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해줄 도리만 해주면 돼. 해줄 도리 뭔 도리? 혼수 잘해서 보내자고 1억 준비해. 나한테 돈 맡겨놨어? 결국 자기 그런 심보 아냐? 돈 해주기 싫으니까 아예 결혼을 파토를 내려는 거? 날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냥 돈이나 해주고 축하나 해줘. 맞아요 언니. 돈이나 해주고. 아가씨 스스로 벌어서 가야지. 못 벌었으면 분수에 맞게 하는 게 맞습니다. 결혼은 본인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와줄 수도 있지. 그래 맞아. 도와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듣기만 해도 가슴 벌렁거리는 자리로 간다는 아가씨한테 1억 해줄 마음 눈꼽만큼도 없어. 안 도와주겠다고? 그래. 안 도와주고 그 돈 꽁꽁 싸매만 놓고 뭐 하려고? 돈 모아 뭐 하려고? 돈 꽁꽁 싸매고만 있으면서 안 도와주고 이혼하려고. 도와주라고 했다고 이혼하자고? 나 여기서 계속해서 살면 완전 호구 잡힐 것 같아서. 내 돈을 가지고 왜 자기들이 해주라 말아야? 그만해. 그만하자. 단 1원도 안 내주는 당신한테 진절머리 나고 위하는 척은 되게 하고. 그래, 앞으로는 위하는 척도 안 할게. 말로만 하는 거 누가 못해. 그래, 알았어. 이혼하고 방 가른 집값으로 내가 혼수 마련해줄 거야. 그러시던가. 보아하니 전 남편은 심의부 될 사람이 남편을 달래려고 사업을 밀어준다고 했으니 큰돈 먹을 생각에 이혼은 별거 아니었던 겁니다. 아무튼 남편은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제가 원하면 헤어져 준다더군요. 결혼 생활 중 제가 일해서 벌어 모은 돈을 가지고 부부 재산이라며 반을 요구하며 진흙탕 싸움이 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돈 해주기 싫어서 그 결혼을 반대한다는 소리부터 그런 자리라도 자기 여동생이 좋다는데 보내야 한다는 남편의 속내는 아마도 본인 사업 확장이었을 겁니다. 돈의 누이를 팔아먹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남편과 어떻게 일생을 살 수 있겠나요? 게다가 돈까지 요구하다니요. 또한 제 직업을 가지고 멸시는 멸시대로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시댁 또한 용서 못할 것 같아서 이혼을 했습니다. 몇 달 후. 그래? 네, 어제 제 사수였던 분하고 저녁에 술 한잔 했거든요. 와, 그 집안 정말 대단하다. 흐흐. 아니, 우리 전 시댁보다 더 하마터면 심해부 될 뻔한 사람 말이야. 호호호. 든 보험 해지하고 본처에게 돌아간다고 했다가 상간녀에게 돌아간다고 했다가 그러는 통에 알아보니 상간녀하고 사이에도 자식이 하나 생겼더래요. 그래서? 상간녀하고 사이에 낳은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면서 갑자기 다시 상간녀에게 돌아가겠다고 한 거죠. 미치겠다 진짜. 팀장님 전 신우한테는 혼자서 잘 지내고 있으라며 애가 좀 크면 돌아오겠다 했대요. 그때 결혼하자고. 그럼 결혼식도 안 한 거야? 네, 결혼식 했다면 위자료라도 받았겠죠. 근데 결혼식 사흘 앞두고 그래서 아예 결혼식도 못 했대요. 세상에 혼수 해준다고 전 남편 집도 팔아 반 돌려줬는데 나한테. 제가 알기로는 혼수는 반은 엄마 집에 두고 반은 당근에 내놨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 우리 전 사수에게 소파하고 TV 싸게 살 생각 없냐고 묻더래요. 듣자 하니 엄청 비싼 거라던데? 혼수를 1억 한다는 사람들이었어. 그에 맞게 했겠지. 그나저나 어쩌냐 그 집? 하긴 뭐 제주도 사업이 있으니 그거 믿고 살아야겠네 그 집은. 얼마 후. 사업 계획이 폐지가 되었다고? 유감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유감이라고 한마디 하고 끝내? 그럼 어떻게 해. 결혼도 미뤄졌는데. 미루어진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이 사람아. 누가 데려가겠어. 오직 남자 돈만 목매고 기다릴 여자를. 하긴 전국의 펜션 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드는데 웬 리조트인가 했다 내가. 내가 그년 때문에 손해본 거 생각하면 무슨 손해를 봤는데? 나 이혼했잖아. 내 이혼이야. 내 인생이라서 내가 결정한 거고. 집값에서 1억이나 빼서 혼수 사줬더니 그러게 당근에서 얼마 건졌어? 몰라. 말 안 해. 아가씨가? 근데 보면 당하고 어디 가서 절대 말도 못할 것 같다. 쪽팔려서. 그게 그거하고 뭔 상관이야. 왜 상관없어. 너무 병신같이 당해서 말 못하는 거지. 특히 여자가 남자가 여자한테 사기당하면 더 말 못하는 게 그런 거지. 사기 결혼에 파혼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무슨 사기에. 왜 하냐? 사기 결혼인데 파혼까지 당한 거잖아.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뭐라고? 이왕 사둔 혼수 먼저 사귀던 남자한테 연락해서 결혼하라고. 이 혼수 가지고 가라고 시집. 대단하다 자기도. 그랬더니 뭐래? 안 그래도 연락해봤다고. 전화 안 받더래. 대단하다 참으로. 여러모로 모두 다가. 아주 꼴 좋네. 이제 동생 결혼자금 지원해주자고 했다가 이혼당한 아들이랑 두 전처있는 남자한테 파혼당한 딸 품에 꼭 끼고 사시면 되겠다. 자기 엄마는. 아들, 딸 다 이혼해서 자기 엄마는 좋으시겠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